여러분이 들어본 것 중 최악의 다이어트 조언을 낱낱이 파헤치는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살을 빨리 빼는 방법이라고 믿고 계시죠. 하지만 사실 칼로리를 줄이고 식사량을 조절하라는 조언은 오히려 여러분의 신진대사에 적이 됩니다. 칼로리를 너무 급격하게 줄이면 우리 몸은 신진대사를 늦추는 방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전통적인 방식이 지속 가능한 결과를 주지 못하는지 닥터 버그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으로 흔한 실수는 에너지를 유지한답시고 하루에 식사를 6번으로 나눠 먹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먹는다는 건 우리 몸이 잉여 지방을 연료로 태울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주 작은 한 입이라도 혈액 속 인슐린 호르몬 수치는 치솟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면 인슐린이 계속 높게 유지되어 지방을 태울 만큼 충분히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매일같이 인슐린이 끊임없이 자극받으면 여러분의 신진대사는 망가지고 맙니다. 이건 건강하고 장기적인 방식으로 살을 빼려는 분들에게는 정말 재앙과도 같은 일입니다. 조금씩 자주 먹는 식사는 배고픔만 계속 느끼게 하고 몸의 자가 치유 능력만 고갈시킬 뿐입니다. 지방 저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호르몬, 인슐린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마치 자물쇠처럼 작용해서 지방 에너지의 방출을 완전히 차단해 버립니다. 지방세포가 꽉 잠겨버려서 우리 몸은 그 소중한 저장 에너지를 전혀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주 적게 먹고 매일 미친 듯이 운동해도 여전히 과체중인 이유입니다. 만성적으로 높은 인슐린 수치는 몸을 저장 모드로 유지시키고 단 한 방울의 지방도 태우기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속을 갉아먹는 듯한 배고픔을 느끼는 이유는 사실 세포들이 안에서부터 에너지를 갈구하며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다이어트 여정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끊임없는 식사와 높은 인슐린의 고리는 여러분이 절대 살을 뺄 수 없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나픽 같은 급속 체중 감량 약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물들은 사람들이 거의 예상치 못한 심각한 건강 위험을 동반합니다. 가장 무서운 부작용 중 하나는 소화 시스템을 멈추게 만드는 위마비 가스트로파레시스 증상입니다. 음식이 이동하지 못해 심각한 복통을 유발하고 전반적인 건강에 큰 타격을 줍니다. 더 위험한 건 이런 약물 사용이 일부 사람들에게 영구적인 실명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체중계의 일시적이고 인위적인 숫자를 위해 여러분의 시력과 위장 건강을 맞바꾸지 마세요. 화학적인 개입은 결코 여러분 내면의 자연적인 호르몬 균형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약물을 통한 급속한 체중 감량의 대가는 얻는 이득보다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을 빼는 대신 극단적인 단식은 종종 몸이 자신의 근육량을 갉아먹게 만듭니다. 겉보기엔 말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잉여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근육 손실은 신진대사를 더욱 늦춰서 나중에 요요 현상이 오기 딱 좋은 상태로 만듭니다. 이건 몸이 고갈된 상태이자 활력이 없는 상태이며 건강이라는 원래 목표와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칼로리 계산으로 몸을 고문하는 짓은 멈추고 인슐린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집중하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굶주림의 고통 없이 지속 가능하게 살을 빼는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두 가지 주요 에너지원으로 작동하는 최신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연료는 설탕인데 마치 연료 탱크처럼 활동에 필요한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저장된 지방으로 거대한 배터리처럼 몸을 위한 무한한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설탕 연소와 잉여지방 연소 사이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환 능력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준 유지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탕과 탄수화물이라는 에너지원으로만 달리고 있습니다. 인슐린 수치가 항상 높으면 여러분의 몸은 설탕 연소 모드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속에 있는 거대한 지방 저장고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되죠.
잉여 지방이 넘쳐나는데도 세포들은 그 에너지원을 쓸 수 없으니 여전히 배고픔을 느낍니다. 결과적으로 끊임없이 음식을 갈망하게 되고 일상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설탕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지방 연소 과정을 막고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칼로리를 너무 많이 줄여서 살을 빼려고 하면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여러분의 똑똑한 몸은 즉시 에코 모드라는 에너지 절약 모드를 가동합니다. 이것은 장기간의 심각한 에너지 부족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생존 반응입니다. 이 모드에서 몸은 에너지를 계산하고 비필수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에너지를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내부 장기를 살리기 위해 신진대사 속도를 현저히 늦추는 것이죠. 이 상태의 첫 번째 징후 중 하나는 체온 저하와 수족냉증입니다. 몸이 에너지를 아끼려다 보니 혈압도 정상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이나 간 같은 필수 장기에 영양분을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Brain fog. 데르제인가 나른하고 데르제인가 나타나서 몸이 나른하고 집중하기 힘들며 사고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신진대사율은 그 빈약한 칼로리 섭취량에 맞춰 떨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비참하게 굶고 지쳐가는데도 체중 정체기가 오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자가 치유 능력만 약화시킬 뿐이죠. 진짜 열쇠는 인슐린 호르몬을 조절해서 잉여 지방이라는 에너지 보물 창고를 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지방 배터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아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따뜻한 날씨에도 항상 춥다고 느낀다면 그건 신진대사가 오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끝과 발끝이 필요한 열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낮은 심박수와 혈압 또한 몸이 최소한의 에너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모낭이 충분한 영양을 받지 못해 약해지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비정상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브레인 포그는 단순한 피로감이 아닙니다. 신경세포에 연료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몸은 결핍 상황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사치스러운 기능들을 꺼버리며 적응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을 빼려 하면 결국 지치기만 하고 나중에 다시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됩니다. 칼로리 계산은 멈추고 몸 안의 호르몬 시스템 균형을 다시 맞추는 데 집중하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절약 모드를 탈출하고 지방 연소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체중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13가지 황금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인슐린 조절입니다. 몸이 지방을 저장할지, 잉여 에너지를 태울지 결정하는 호르몬이죠. 첫 번째 팁은 운동 전에 설탕이 든 음료와 단백질 바를 즉시 끊는 것입니다. 운동 전에 설탕을 섭취하면 높은 인슐린 수치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지방 연소 과정을 막아버립니다. 많은 단백질 바에는 사실 숨겨진 설탕이 많아서 다이어트 노력을 허사로 만듭니다. 인슐린 수치를 최대한 낮게 유지해서 몸이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설탕 음료는 인슐린을 강력하게 자극해서 운동 내내 잉여 지방 방출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대신 물이나 무가당 전해질 음료를 마셔서 지방 대사 능력을 최적화하세요. 두 번째 팁은 탄수화물 섭취를 하루 12식지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힘들다면 고기만 먹는 카니보어 다이어트를 시도해서 대사 시스템을 리셋해보세요.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면 몸이 설탕 대신 지방을 태우는 상태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카니보어 다이어트는 염증성 식품을 제거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탄수화물이 사라지면 인슐린이 뚝 떨어져서 지방 연소 호르몬들이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 저탄수화물 수준을 유지하면 허리 둘레가 확실히 줄어드는 변화를 보게 될 겁니다. 세 번째 팁은 잠들기 전 밤의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노출을 피하는 것입니다. 블루라이트는 수면과 회복에 매우 중요한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합니다. 더 나쁜 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자극하는데
이 호르몬은 뱃살을 아주 빠르게 축적시킵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꺼서 멜라토닌을 보호하세요. 밤의 빛을 조절하면 코르티솔이 낮아져서 밤새 몸이 지방을 태우기에 이상적인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팁은 아침 햇살을 활용해 자연적인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일찍 자연광을 쬐면 신진대사에 중요한 호르몬들의 동기화를 돕습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분을 상쾌하게 해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매일 아침 10분에서 15분만 햇볕을 쬐어도 그날 저녁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안정된 생체 리듬은 지속 가능한 체중 감량과 건강을 위한 탄탄한 기초입니다. 다섯 번째 팁은 늦은 밤 야식, 특히 잠들기 전 간식을 절대 금지하는 것입니다. 밤에 먹으면 불필요한 인슐린 피크를 만들어 수면 중 지방 연소 과정을 방해합니다. 야식으로 인해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여러분의 몸은 지방을 태울 수 없습니다. 배가 고프다면 물을 조금 마시거나 무가당 허브차로 속을 달래세요. 야식 습관을 끊으면 다음날 아침 훨씬 가볍고 활기찬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팁은 정크푸드를 멀리하기 위한 쇼핑 심리 전술입니다. 집에 사탕이나 과자를 절대 쟁여두지 마세요. 의지가 약해질 때 유혹당하게 됩니다. 특히 배가 고프거나 음식이 당길 때는 절대 마트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배고플 때는 설탕이 많고 칼로리만 높은 음식을 무의식적으로 고르게 됩니다. 똑똑한 쇼핑 리스트를 작성해서 생활 환경이 다이어트 목표를 지지하도록 만드세요. 파티에 참석할 때면 주변에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에 쉽게 유혹당하곤 하죠. 비결은 행사에 가기 전 집에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배불리 하고 가는 것입니다. 미리 먹고 가면 정신을 맑게 유지할 수 있고 유혹적인 단 음식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간식을 찾는데 정신 팔리는 대신 사교와 대화에 집중할 수 있죠. 이건 여러분의 다이어트 목표를 지키는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심리 전술입니다. 식사 직후에 고강도 운동을 서두르지 마세요. 큰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가벼운 산책이 대사 과정에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천천히 걷는 것은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고 인슐린 상승으로 인한 잉여, 지방 축적을 막아줍니다. 가벼운 움직임은 스트레스 없이 근육이 포도당을 더 효과적으로 소비하게 돕습니다. 이런 이완은 부교감 신경계를 지원해서 몸이 음식을 가장 잘 소화하도록 돕습니다. 저녁 식사 후 15분 정도 걷는 습관을 들여서 몸에 확실한 변화를 느껴보세요. 다음 황금률은 정해진 시간보다는 진짜 배가 고플 때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데 단지 식사 시간이라서 혹은 습관 때문에 먹지 마세요. 위장이 보내는 진짜 신호에 귀를 기울여서 몸이 언제 에너지를 더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세요. 진짜 배고픔에 맞춰 먹으면 칼로리를 잘 조절하고 지방 연소 과정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기도 하니 먹기로 결정하기 전에 물을 조금 마셔보세요. 몸의 자연스러운 생리적 욕구를 존중하는 것이 이상적인 체중을 달성하는 열쇠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생물학적 가치가 높아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고기, 생선, 달걀에서 얻는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해줍니다. 동물성 단백질 소화 과정은 안정적으로 일어나서 지방을 빼는 동안 근육 유지를 돕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다음 식사 때 간식을 찾거나 과식하는 경향이 줄어듭니다. 또한 동물성 단백질에는 몸이 쉽게 흡수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습니다. 신진대사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고품질의 단백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세요. 사과식초 애플 사이다, 민가는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고 식후 혈당을 조절하는 훌륭한 지원 도구입니다. 사과식초의 아세트산은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사과식초 한두 스푼을 물에 타서 식전에 마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과식초를 활용하면 몸이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게 되어 뱃살 감량을 강력하게 돕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여러분의 대사, 건강과 체중에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생채소를 많이 먹었을 때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을 느낀다면 소화기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김치나 사워크라우트 같은 발효 채소로 바꿔서 유산균을 공급해보세요. 채소를 익히거나 가볍게 쪄서 먹으면 거친 섬유질 구조가 분해되어 위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저섬유질 식단을 적용하는 것이 소화기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장이 안정되면 천천히 적절한 섬유질을 다시 식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안한 상태를 위해 항상 몸의 실제 반응에 따라 식단을 조절하세요. 마지막 13번째 팁은 정기적 단식 periodic fasting입니다. 매일 하는 간헐적 단식과는 다르게 이건 단식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인 칼로리 절제가 절대 얻을 수 없는 탁월한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소화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을 때 여러분의 몸은 깊은 회복 상태로 들어갑니다. 가장 큰 이점은 낡은 세포를 청소하는 자가포시, autophagy, 즉 세포가 스스로를 먹는 작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손상된 단백질이나 결함이 있는 세포를 자동으로 찾아내 파괴합니다. 마치 똑똑한 쓰레기 수거 시스템처럼 몸의 전체적인 내부 구조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이런 독성 성분을 제거하면 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청소뿐만 아니라 정기적 단식은 손상된 조직의 복구와 재생도 자극합니다. 보호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우리가 매일 겪는 DNA 수준의 손상을 복구해줍니다.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도 업그레이드되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내구성이 좋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몸속 장기들이 회춘하고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게 됩니다. 또 다른 장점은 근육과 뼈를 보호하는 성장 호르몬의 강력한 증가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체중 감량 중 근육량 손실을 막으면서 잉여 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우게 돕습니다. 덕분에 영양 결핍으로 지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탄탄하고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뇌 또한 신경 영양인자 덕분에 혜택을 받아 머리가 더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자, 이제 이 유익한 영상에서 논의한 모든 조각들을 연결해 봅시다. 첫 단계는 먹는 음식의 종류를 바꿔서 좋은 지방을 우선시하고 설탕과 탄수화물을 끊는 것입니다. 핵심 목표는 언제나 인슐린 수치를 낮게 유지해 몸이 저장된 지방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다음 단계는 가장 과학적인 방식으로 간헐적 단식을 적용해 식사 빈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올바른 음식 선택과 올바른 식사 시간의 조합은 획기적인 체중 감량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것은 호르몬 안정화에서 시작해 대사 능력을 최적화하는 완벽한 로드맵입니다. 기억하세요. 체중 감량은 사실 여러분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건강해진 결과물입니다. 체중계의 숫자를 바꾸기 위해 뼈를 깎는 배고픔으로 몸을 고문하지 마세요. 호르몬이 균형을 잡으면 체중은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하게 이상적인 수준으로 조절될 겁니다. 최종 목표는 단순히 마른 몸이 아니라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는 몸입니다. 이 식단을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여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함은 자신감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며 그것이 이 과정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단 변화를 시도하기 전에는 항상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의사가 처방한 약을 복용 중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한 단계씩 차근차근 진행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환이 되도록 하세요. 간헐적 단식을 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바로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저희 전문가 팀의 소중한 건강 지식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과 팔로우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